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견의 하이스토리입니다. 1926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중국 상해를 출발해서 중국인 차림으로 인천에 도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나석주였습니다. 서울에 잠입한 나석주는 28일 오후 2시쯤 동양척식 주식회사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암흑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수희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제지하자 나석주는 곧바로 식산은행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때마침 연말이라 은행 창고는 혼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나석주는 사무실 남쪽의 대부계를 향해서 폭탄을 한 발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폭탄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나석주는 10여 분 뒤인 2시 15분쯤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정문을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 수의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던 사람에게 권총을 발사합니다. 쓰러진 자는 조선 부업협회 잡지기자였습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간 나석주는 아래층 식당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자에게 2발을 더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2층 표지계량부 기술과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직원에게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던진 뒤에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나석주는 건물을 빠져나와서 조선철도 주식회사 정문에 앉아있던 두 사람에게도 총을 쏘았습니다. 나이사가 건물 안을 종횡무진 누빌 동안 동쪽 직원들은 우왕좌왕 책상 밑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동쪽 건물을 빠져나와 황금정 즉 을지로 길거리를 걷고 있던 나석주는 정복을 입은 채 다가오던 경찰에게 총독을 가해 쓰러뜨립니다. 나석주가 전찻길을 건너 동쪽으로 뛰어가자 그제서야 경찰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나석주는 바로 이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황금정 이정목 즉 을지로 2가 건지하 국앞 전신주 옆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석주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겨눠서 3발을 쏜 뒤에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2-3발 난사하고 쓰러졌습니다. 거사 당일 바로 이 나석주 의사가 조선일보에 보낸 유서 한 통이 신금을 울립니다. 의열단원으로서 외적의 기관을 파괴하려고 최후 힘을 진력하여 폭탄을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선사하고 시가 화전을 벌인 뒤에 자살하기로 맹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외경에 악독한 신문에 불복하는 뜻으로 현장 자결을 결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결 또한 일제에 대한 항거임을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나석주 의사의 의거로 동척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의사의 총탄 세례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식산은행과 동척 사무실에 던진 폭탄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나의사가 안전핀을 뽑지 않고 던져 불발되었다는 게 경찰의 공식 발표였는데요. 그러나 매일신보의 보도는 다릅니다. 성능 실험 결과 나석주의 폭탄이 제대로 폭발되었다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건물에 3분의 2쯤은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발은 뇌관이 물에 젖었고 다른 한 발은 너무 오래되어서 불발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석주 의사 본인이 국내로 잠입하기 직전에 성능 실험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저 잘 터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고 걱정하는 편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사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경을 헤매던 나의사 입에서 황해도 북일면 나석주라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너 나석주지? 의열단이지? 상해에서 왔지? 라고 다그쳤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응 하고 대답한 뒤에 순국했습니다. 경찰은 나의사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경찰서 소속 조선인 순사를 급히 불러올렸는데요. 시신을 확인한 조선인 순사는 얼굴 특징으로 보아서 나석주 의사가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나석주 이름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황해도에 근무 중이었던 조선인 순사의 동아일보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즉 1920년대 황해도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은 대부분 나석주 등의 소행이고 1920년 1월 이후 나석주를 잡기 위해서 동원된 경관이 연인원 1만 명은 넘고 관련 서류도 수만 통에 달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나석주 의사의 활약상은 이미 경술국지 직후인 191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9월 동지들과 함께 권총을 구입해서 다라오지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우고 거사 자금 마련을 위해서 황해도 자산가를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죠. 이 직후 중국 망명을 도모하던 나의사는 경찰에 붙잡혀서 징역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1914년 나의사는 처자를 동반하고
북간도로 이주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08년 일본이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독점 수탈하려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즉 동척을 세웠죠. 한국의 토지를 야금야금 차지한 동척은 5할 이상의 소장료를 챙기고 중군기에 양곡을 빌려준 뒤에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사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수탈 정책을 금융 차원에서 뒷받침해준 기관이 바로 식산은행이었고요. 동척과 식산은행은 조선인들의 고열을 짜낸 투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액의 소장료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줄지어 이주했고요. 나이사 역시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사가 동척과 식산은행을 거사의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북간도로 이주한 나석주 의사는 2년 만인 1916년 귀향하고 맙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모친의 이독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사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1920년 12월 박종선, 최세욱 등이 나석주의 집에 모여서 군자금 모금을 추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21년 1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황해도 사리원의 최명항 집에 권총을 든 나석주란 인물이 나타나서 임시정부 요원인데 군자금을 대라라고 위협한 뒤에 현금 600여 원을 강탈하고 달아났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매일신보 1월 22일자는 최명항 집에 복면에 권총을 든 6명의 강도가 나타나서 650원의 임시정부 군자금을 뜯어 달아났는데 경찰이 밤낮으로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미 1920년 황해도 은열군서를 사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나이사는 동료들과 함께 독립운동 동지를 경찰에 밀고 한 3명을 처단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황해도 부호들의 집이 털렸다라는 기사가 줄을 잇는데요. 그렇지만 연인은 1만 명이 동원된 경찰의 체포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나이사가 1920년 10월 무렵에 유유히 상해로 망명한 겁니다. 신출 김월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사는 1924년 6월 상해 임시정부 경북 소속으로 일하면서 일제 감시와 공격으로부터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나이사의 몸에서는 의열투쟁의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나이사는 총독부 등 유인암살과 총독부, 동척, 식산은행 같은 일제 기관의 파괴 등을 목표로 삼은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나석주 의사 관련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요. 의열 거사를 결심한 나석주 의사의 심경과 각오 등을 써내려간 7점의 친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더군요. 이 중 백범 김구 선생에게 보낸 편지가 우선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사를 이룰 때까지 저를 좀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해 달라는 표현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의열단 동지 이승춘에게 보낸 편지에는 구체적인 거사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총독부를 중심으로 하고 한민족을 말살하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조선은행 등 모두 4곳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심한 총독부 건물의 타격은 좀 부담이 크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총독부를 타격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칠 수도 있다. 동척이나 식산은행은 미수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층에서 진열하듯 사물을 보는 동척이나 두 은행 같은 곳에 폭탄을 던지면 10명 이상은 살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거사만큼은 하고 또 하고 마지막까지 생각했고 성공은 하늘에 맡긴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실제 거사를 대입해 볼까요? 폭탄이 오래되고 뇌관이 젖어서 불발되었을 뿐 나머지는 철저하게 계획대로 실행했음을 알 수가 있죠. 조선일보에 보낸 유서까지 더듬어 보면 자결 순국의 순간까지 계산해 넣었고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은 이승춘 선생은 황해도 장현 출신인데요. 나석주 의사와 함께 의열단에 가입한 분입니다. 의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나석주 의사의 편지를 보면 두 분의 투쟁 노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승춘은 개인의 의열투쟁보다는 유력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튼튼한 조직체의 대중적인 투쟁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사는 그런 이승춘의 노선에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썼습니다. 의열투쟁을 앞둔 투사의 외로움과 고뇌가 물씬 풍기는 솔직한 심경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나이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계획한 거사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끝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편지 곳곳에는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내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사는 이듬해인 1926년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국내에서 모금한 군자금 3천여 원을 숨겨서 상해로 가져온 겁니다. 이때 심산과 나혜사가 나눈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심산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화가 극심해져서 우리 동포가 어육이 되었으니 두 기관을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나석주 선생이 1년 전에 계획했던 그대로였죠. 나석주 의사가 분연히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분이 완전히 의기투합을 한 셈이죠. 의열단 차원에서 거사가 진행되었고요. 이번에는 1년 전 개별 투쟁의 수국적이었던 이승준 선생과 유재명 선생 등이 귀국 멤버로 확정됩니다. 그 무렵 국내 신문에는 임시정부 소속 나석주 외 12명이 국내로 잠입해서 독립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는 정보 때문에 비상에 걸렸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4개월 남짓이 지나고서야 나석주의 잠입설은 헛소문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도 등장을 하고요. 일제가 나석주 의사의 동행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제 감시 때문에 국내 잠입 시기도 늦어졌고요. 거사도 결국 나석주 의사의 단독으로 결행됩니다. 결국 일제 철통 같은 경비망을 뚫고 입국에 성공한 나석주 의사는 거침없이 동척과 식산은행 건물을 유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석주 의사의 편지에 적힌 소박하지만 결연한 한마디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오. 중국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느니 차라리 동북에 가서 몸값이 나오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몸값이 나오고 죽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